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에poch점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제기입니다. 헌법 제7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가 의결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비선출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려는 것은 선출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관을 비선출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달 후에 21대 선출직 대통령이 지명할 권한을 침탈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등 보수 세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이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찬성 측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찬성하는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해왔던 소수 헌법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합헌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 대통령의 직무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측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현상 유지 정도로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며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지명이나 임명 행위는 유현적 올권 행위로 헌법 파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성낙인 교수는 저서 헌법학에서 권한대행의 본질에 비추어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관리의 무게의 중심이 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낙인 교수는 헌법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학계의 거부두인 고 김철수 전 서울법대 교수는 저서 헌법학 실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대대적인 인사 변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나 미흡한 점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법기관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및 지명에 관련해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사흘 후 만기로 퇴임하게 된 대법원 목 재판관이자 헌법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전에 만기 퇴임하게 된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행사만 한다는 관례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할 때까지 아무도 지명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을 요약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중인 때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인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받은 이완구 후보는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답하기를,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올 경우에 선전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선전포고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국가적으로 급박하고도 중대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공석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긴급권을 발동하면 되는 것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출직 대통령이 국가 긴급 상황에서 즉각 대처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과는 괴리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판단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2개월 후에 취임하는 선출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과 조화를 깨는 이현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2개월 재직하는 동안 인사권을 행사한 결과는 선출직 대통령의 5년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이원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완규 후보가 임명되어 6년 임기를 채우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저의를 의심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하여 월권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선출직 대통령은 이를 유언으로 간주하여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원적인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은 정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돌아갈 것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지명된 이완규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자들의 성공 전략의 하나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력을 발휘한 사례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